오늘은 3월 달이잖아요. 3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목표 잡았고 3월에 어느 정도 1사분기가 끝나가는 달인데 무슨 주제로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했던 게 일을 해내는 조직 만들기였어요. 그래서 일을 해내는 여러분들이 CEO가 해야 될 역할 중에서 조직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건데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운동장에서 그래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말씀인데 저희도 지금 다 같이 스타트를 한 거잖아요. 결국에 12월 달까지 또 계속 우리가 달려가는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되게 베스트를 다하는 이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CEO들. 자, 오늘은 일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일 잘해라 또는 업무, 그 다음에 영어로 워크, 뭐 이런 다 같은 뜻이잖아요. 일, 회사에서 하는 것들이 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업무라고도 얘기하고 직무라고도 얘기하고 워크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나는 세 가지가 없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경영의 신. 처음에 자기는 배운 게 없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계속 끝까지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 두 번째, 자기는 가진 게 없어서 계속 벌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뭐 상인 점원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 건강이 되게 안 좋아서 건강을 계속 지키면서 건강을 가지려고 노력 없어서 되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무슨 했던 경영의 신까지 했던 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사업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명 받은 거니까 저는 이걸 소명이라고 얘기했고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첫 번째에서 진지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장에선 무장의 자세로 늘 임해야 승리한다. 그러니까 전장에 임한 우리가 경영에서 제가 얘기하는 경영 전략할 때 항상 전쟁이라고 하는 군사 용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얘기했던 전쟁에 무장의 자세로 늘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영의 전략과 일맥상통한 것처럼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매일 하는 일들이 첫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 자체가 이윤을 내고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런 달란트를 받았고 그 하는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많은 사람들한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다 달아주고 싶은 거고 많은 사람한테 그 좋은 의자를 더 많은 사람한테 앉히고 싶은 거고 스마트폰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게 하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 안 그러면 동호회가 돼버리거든요. 그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경영이라고 하는 거의 자체 경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면 경영은 사업이나 기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앤 오퍼레이션이에요. 제가 요즘 그 히즈댐이라는 카페 청년 창업하면서 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카페나 복합물 하는데 와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게 내리냐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오셔가지고 한 5병의 커피숍을 멘토들 5명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커피숍을 잘 매니지먼트 하느냐는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커피를 잘 내리고 커피 맛이 좋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매니지먼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매니지먼트 커피숍에 들어가는 재료나 식재료 같은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하나도 안 하는데 스프를 파는데 스프가 몇 개 팔아야 우리가 얘기하는 원재료가 빠지고 한 7개 만드는 데 중에서 몇 개까지 팔아야 BP가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는 항상 관리가 먼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퍼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스킬이 올라가 어떤 스킬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요. 어떤 거는 빨리 올라가는 이 스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커피도 계속 타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처음에 좀 비슷하지만 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내는 구조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가동시킬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관리가 더 먼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경영은 항상 조직을 위해 움직이고 CEO들이 하는 얘기죠. CEO는 항상 조직을 가동시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은 항상 조직을 위해서 움직이고 일하고 수행하면서 조직은 일이다라고 하는 유대감으로 연결된 인간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죠. 안 그러면 우리가 동호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결국에 경영은 항상 조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일은 어떻게 해요? 외부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부의 자신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우리 조직 사람들이 일을 하고 수행하는 그래서 유대감이라고 하는 걸로 되는데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레벨 일을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 토픽이에요. 일을 잘한다는 게 그럼 뭘까? 다 고민하시잖아요. 어떻게 저 친구가 왜 일을 잘하는 거야? 일을 잘하는 조직을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는 거야? 일을 잘한다는 게 뭘까라는 거를 볼 때 저는 항상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말씀을 드리는데 레벨 1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업무 생산성이라는 걸로 보잖아요. 생산성이라는 게 경영은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 생산성 측정을 했어요. 뭘로 측정했을까요? 생산성은 우리가 뭐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산성 측정은 일의 결과죠. 일의 결과를 투입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결과라고 하는 거를 놓고 이거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투여됐는지를 측정하는 게 전통적인 생산성의 측정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일의 결과를 뭘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걸 측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의 결과를 뭘로 볼까? 대부분 우리 이제 매출이라는 걸로 보지만 그 매출이 일어나기 위해서 레벨 1, 레벨 2 서비스를 단위를 하이라키로 나눠 보면 거기에 고객을 얼마나 만났는지 아니면 제조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작업을 했는지 아웃풋이 몇 장이 나왔는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하는데 투입 시간으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됐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우리가 경영을 처음 시작하면서 1850년, 1915년에 1900년 정도에 그러니까 테일러는 뭐 학자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광산에서 철광석을 하면서 철광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철광을 넣을 때의 아웃풋과 그죠? 석탄을 20kg, 19kg 정도. 그 다음에 또 뺄 때에 재를 뺄 때를 똑같은 삽으로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똑같은 삽으로 쓰고 사람마다 힘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른데 왜 동일하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산성의 증가를 여기 있는 거 그대로예요. 체계적 관리라고 하는 데에서 그 자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리에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고 과학적 방법론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 동작을 움직여서 석탄을 집어넣을 때는 무거우니까 작은 삽을 쓰고 뺄 때는 재니까 큰 삽을 쓰고 그리고 사람마다 작업량을 주고 그죠? 하늘 해야 될 작업량을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를 주고 그래서 임금을 자꾸 올라가게 하고 과제를 주고 책임을 할당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범위를 제한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평가해서 피드백. 그래서 시간에 대한 연구, 동작에 대한 연구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했던 거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 테일러가 처음으로 과학적 관리법을 해서 생산성이 무려 5배가 좋아졌어요. 5배.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에 5배가 좋아졌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가서 뭐 30%만 좋아져도 생산성이 엄청난 획기적인 건데 5배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레벨 1 첫 번째 이거는 하셔야 돼요. 레벨 1에서 일을 잘한다는 거는 전통적인 생산 측정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일의 결과를 투입 시간으로 나누면서
하나하나를 관리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잘하는 것 중에서 CEO들이 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성을 측정하고 그걸 관리해 나가는 방법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특히 제조 현장은 잘 되지만 업무 쪽에, 그죠? 우리가 얘기한 사무 간접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도 우리가 일의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투입 시간을 좀 더 가지고 명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레벨 1이에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이론상으로. 두 번째는 일을 잘한 거에서 레벨 2로 들어가면 개인과 조직의 일의 업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업무의 일의 가치로 접근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의 가치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생산성의 업무 생산성적으로 접근하고, 두 번째는 가치로 접근하는데 가치로 접근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회사나 내가 하는 일이 회사나 남들에게 얼마나 많은 효용을 주는가예요. 도움을 주는가. 그죠? 효용이라고 하는 거죠. 남들에게 주는 기여죠. 근데 참 일을 잘해주면 남들에게 기여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잘 안 해주면 남들에 대한 기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 내가 한번 손을 더 봐야 돼.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되게 조직에 그 참 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래요. 아, 네가 하면 내가 꼭 손을 더 봐야 돼. 그러면 두 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할 때 남들에게 주는 기여에 기여. 회사에 얼마나 많은 효용을 주는가, 남들에게 주는 기여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셔야 되고, 자, 회사나 남들에게 어떤 사람은 회사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야, 너는 일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말 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업무 가치로 접근을 남들에게 주는 기여. 자, 두 번째는 얼마나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효율적으로 일하는가를 한번 더 보면 효율적인 진행이 되겠죠. 효율적인 진행.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뭐예요? 이피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일을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인풋을 우리가 막 줄이는 게 아니고 인풋은 정확히 집어넣고 아웃풋을 높이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얼마나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일을 이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측정하면 되게 좋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일의 결과물이 정확하고 통찰력 있고 참신하고 신뢰성을 주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의 완성도, 일의 완성도와 질 높은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면 업무 가치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레벨 1에서 결과물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생산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 일이 나올 일을 할 때 이 일이 진짜 아웃풋이 정확했는지, 그죠? 조직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잘했다. 내가 별로 손볼 거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준다. 조직에서 일이라고 하면 그죠? 우리가 다음 공정으로 가치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남들에게 주는 기여, 두 번째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고, 세 번째 완성도, 질 높은 결과물, 특히 정확성, 통찰력, 참신성 같은 거 있잖아요. 와, 이거 했는데 되게 새롭게 했다. 그죠? 되게 참신하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뢰성이 계속 없으니까 내가 한번 더 체크해 봐야 되고, 그리고 미리 달라고 그러고 자꾸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일을 잘한다는 것의 레벨 2는 뭘로 접근한다고요? 업무 가치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두 번째는 업무 가치로 접근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 레벨 3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표 중심을 넘어서 가치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려요. 그러니까 최고의 성과를 내는 1%의 조직에서 1%들의 비밀을, 진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 탁월한 성과를 내는 1%들의 비밀은 일의 성과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죠. 하나는
그러니까 목표 중심을 보는 사람이 있고 가치 중심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회사에서 직원들을 보는 건 목표 중심으로 많이 보죠. 직원 중심이에요. 직원 중심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오늘 거래선 30곳을 방문해야 돼? 이런 거야. 30곳이라는 게 되게 목표야. 아까 뭐 첫 번째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산성으로 보는 거나 똑같은. 그런데 가치 중심, 고객 중심으로 보면 방문해서 뭐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자, 방문해서 우리가 방문을 해서 월 거래선 30곳을 방문했을 때 70% 이상이 우리 문제를, 우리 회사의 문제나 이걸 해결하고 또는 재구매를 연결한다든가 그 목적을 명확히 고객 가치로 접근해 주는 거죠. 고객의 성과 가치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목표 중심은 대부분 우리가 얘기한 대로 거래선 30곳을 방문해야 돼. 이런 거야. 그런데 30곳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재구매를 유도하던 그리고 다음에 방문을 하던 아니면 재방문을 하던 계약이 성사되던 이런 여러 가지 고객하고의 어떤 가치 중심, 그 일을 하는 가치죠. 쉽게 얘기하면 그 일을 하는 가치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볼 때 두 가지가 다 만족될 수 있는 거예요. 목표 중심이라고 하는 거를 해내면서 실제적으로 가서 가치 중심이라는 거죠. 예전에 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목표를 정할 때 매일매일 영업사원들 PDC 정할 때 하루에 5개씩 방문을 해. 그건 정확히 해야 돼요. 5개 방문하는 걸 정확히 목표로 관리하고 그 아웃풋으로 그래서 그분 5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느냐,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네가 갔었느냐, 그리고 얻은 게 뭐냐, 반응이 어떠냐, ABC로 반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치 중심으로 목표 중심을 좀 넘어서 비욘드죠. 목표 중심을 넘어서 가치 중심으로 할 때 여러분들의 일이 되게 쉽게 얘기하면 일 잘하는, 조직을 가동시키는 이런 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건 레벨 1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그저 일의 결과를 뭘로? 시간으로. 두 번째, 업무 가치로 접근하시고 세 번째는 목표 일의 성과인데 성과는 목표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자꾸 챌린지를 좀 해주시면 일 잘하는 문화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 우리가 이제 그럼에 불구하고 일의 효율성, 앞에서 효율성도 말이하고 성과 향상을 위한 지혜 3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3가지가 필요해요. 지각이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하고 효력이 필요해요. 지각이라는 게 뭘까요? 지각.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각은 잘 보고 팩트로 그대로 보는 거죠. 팩트로 지각을 하라는 거거든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역량. 그러니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상황을 옛날로 보던 자기가 왜곡해서 보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있는 걸. 그래서 의미 있고 와 지금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일을 해놓고도 심각하게 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역량을 가져야 되겠다. 직원들이 특히 CEO들도 가져야 특히 우리 CEO들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역량을 갖는 게 지각이고요. 두 번째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통찰력을 좀 길러야 되는데 그저 통찰력은 무엇을 해야 아는지 아는 능력. 야 진짜 직원들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CEO들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그저 스스로 알아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보고 그러면 그저 여러분들이 되게 머슴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가 효력이에요. 효력. 효력은 실행을 통해서 성과를 이끌어내는 역량. 효력이 나와야 되죠. 성과가 나와. 효력은 실행을 통해서 성과로 이끌어내는 역량. 이 3가지가 일의 효율성과 성과 향상을 위한 지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죠. 그래서 이 3가지 우리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역량이에요. 능력은 뭐냐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거 계속하면 경력자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회장님 저기 보면 옷 미싱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10년, 20년, 30년 하면 다 경력자죠. 그죠? 경력자지만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떠서 역량으로 가려면 이런 지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역량.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역량, 효력, 실행을 통해서 성과를 이끌어내는 역량.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챌린지하고 알 수 있도록 하고 그걸 같이 방법을 찾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복잡한 문제예요. 결국에 쉬운 문제들 뭐 챗GPT를 통해서도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복잡한 문제 해결이죠. 대부분의 기업의 한 30%는 지금 하는 방법의 문제의 구조가 지금 하는 방법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새롭게 접근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한 30% 정도 돼요. 30%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 쉬운 문제들이죠. 두 번째가 한 30% 정도는 어떤 문제냐면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직원들끼리 2명, 3명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근본 원인이 뭐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게 이제 우리 많이 했던 분임조 이런 활동들이잖아요. 분임조 활동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문제가 필요하냐면 조직에서 세 번째가 뭐죠? 꼭 프로젝트로 해야 되는 거야. 그 일에 모두 달라붙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25%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좀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하죠.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가 뭐냐면 5%의 문제가 남았어요. 5%의 문제 중에서 마지막 1%는 진짜 천재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고 한 4% 정도가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탁월한 CEO들이 해결해야 될 모순의 문제죠. 모순의 문제.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면서도 비용을 줄여야 되고 품질을 높이면서도 납기를 줄여야 되고 이런 우리가 모순의 문제에 빠져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걸 우리는 복잡한 문제 해결력이라고 그래요. 복잡한 문제 해결력에 여러분들이 모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모순의 문제는 지식이라고 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죠. 지식이라는 거. 지혜가 필요하죠. 지식이라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성, 스킬, 경험이죠. 지식은 우리가 왜 배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축적이 돼요. 많이 배우면 내 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딱 들어왔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죠. 새로운 문제가 해결됐어. 그거는 어디로 넘어갈까요? 다시 축적된 지식으로 넘어가잖아. 야, 옛날에 내가 해봤어. 이렇게 풀면 돼. 그러니까 축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은 다 과거의 문제고요. 지혜는 미래의 문제죠.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문제 해결, 올바른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CEO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문제 해결력인데 이제는 복잡한 문제 해결력이에요. 모순의 문제. 야, 그 문제 해결되면 보다 많은 경쟁 우위를 점유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 가는 거를 그래서 지식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스킬도 가져야 되고 경험도 가져야 되고 그 지식을 계속 배워야 되죠. 우리 뭐 김인식 후보님 이렇게 주일마다 보내주는 거 보면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배우시고 하는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셔야 돼.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로 풀어야 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법을 하고 그래서 미래 문제 해결하는 지혜를 푸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까? 저는 마지막으로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풀 때 탁월해진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면 어떤 문제는 30%도 풀리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 성과에 30% 풀릴 때도 있고요. 어떤 거는 마케팅을 하면 50%의 성과 날 때도 있어요. 그게 다 성과 나는 거야.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제 만드셨는데 어제 친구한테 6일 동안 만든 거를 쭉 얘기를 했거든요. 첫날 만든 거, 둘째 날. 제가 질문했어요. 왜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들었을까? 예수를 모르는 친구예요. 예수를 모르는 친구한테 내가 왜 하나님 여섯째 날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걔가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했어요. 다스리라고요. 관리하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30점이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그 방법대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천 CEO들이 이제 문제에 봉착하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할 때 그 지식을 융합하고 해결하는 것들을 줄 거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푸는 것. 그럼 하나님의 시각이 뭘까? 첫 번째가 창조주의 시각이잖아요. 두 번째 저는 근원과 본질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원과 본질적 접근. 그래서 창조주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 그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 지금 엔지니어 계신 분들 다들 기계 고장나고 하면 만든 사람이 설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고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죠? 회장님이 만든 거 고장나면 회장님이 보면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의 시각으로
그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근원 또는 본질에 대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 되게 중요하지만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 모순의 문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일 잘하는 우리 회사가 되고, 일 잘하는 CEO가 되고, 조직이 일 잘하는, 그죠? 일을 잘 해내는 조직을 가동시키는, 그래서 CEO가 조직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CEO의 역할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죠? 전략을 개발하는 거 하나, 조직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가동시키는 역할. 그래서 CEO들이 하는 이런 역할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성의 시간은 저는 좀 전에 했던 거에 다시 한번 봐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12장 17절에서 가이사에게, 그죠? 카이사르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15절에 그래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라고 얘기했고,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가이사의 것이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그들이 깨닫고 갔을 때 뭘 깨닫고 갔을까라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놀라고 갔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저 놀라고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저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왜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을까의 답은 저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본질로 답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40개 정도, 예수님이 진짜 한 3년 전에 제가 스타디를 계속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하면서 와, 예수님같이 대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걸 쭉 예수님이 답하신 거, 질문과 답한 걸 들어봤는, 계속 연구를 하다가 제가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못했는데 최근에 한 3달 전에 와, 본질로 접근하시는구나 항상. 자, 세금의 본질이, 우리가 비즈니스 하잖아요. 비즈니스에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바쳐야 되는 건 세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의 본질은, 그죠? 세금이 아니고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의 감사와, 그죠? 축복의 은혜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로 접근하시니까 상당히 문제가 굉장히 경쾌하게 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문처럼 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제가 이것도 똑같아요. 본질이 무엇인지, 세금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고 답할 수 있어서 우리 CEO들이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본질에 대해서도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봤고요. 또 뭐 요거 가지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본질이 되게 중요해서, 앞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현상으로 많이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할 때 본질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다. 자, 나눔 주제하고 마칠게요. 오늘 나눔 주제는 3가지를 쭉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쉬운데, 오늘 일 잘하는 직원을 맡는데 우리 직원들은 일을 무엇으로 평가를 하고 있을까? CEO들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직원은 일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물어보고, 뭐 50%야 60%야. 그래서 개인과 조직의 업무 생산성은 우리 회사는 몇 프로 수준일까? 제가 이제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회사,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 한 50% 정도까지 나올 때가 한 15년 전이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한번 업무 생산성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우리 직원들이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뭘까라는 걸로 한 3가지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오늘 포럼 주제로 정했고 포럼을 하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가 또 그거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정도 시행 주죠. 그 사람이 시범이 돼 있는 앞부분 후기 후박보다 이게 기본할 것이야. 앞다리 주는 게 축적한 게 아니고
말씀만 이렇게 좀 아니, 한 들어가가지고. 내가 먼저 이렇게 설치심을 보여주고 그다음에